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계획을 했는지요. 저는 오늘 갓바위를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매년 1월 1일이면 갓바위를 갔다 오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가족들과 갓바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갓바위 정상에서 대구 전역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 머니게임, 인생은 벡터다 이런 주제로 올 1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인생은 벡터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저번에 20대 분들이 20대를 위해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조만간에 제가 제 과거의 경험과 더불어 20대에 대해서도 한번 희망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나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모두가 저희 시청자가 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길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떤 경제 환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제 취지가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 한 20년 뒤에 사회에 나갔을 때 제 영상을 보고 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좀 부의 확장을 위해서 제 영상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분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을 같이 공유해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많고 한데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제 영상은 어딜까나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본주의 머니게임 인생은 벡터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0대는 제가 시작해도 있죠. 일단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벡터는 뭔가 하면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흔히 말하면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칼라는 열심히 일한다. 벡터는 뭔가 하면 방향을 가지고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0대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개인 속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잘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숨은 재능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 강화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20대 때 내 속에 숨은 재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대부터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의 머니게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 종잣돈을 모으려고 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절약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생각하지 마시고 절약을 해가지고 종잣돈을 모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게 안 되면 투자라는 것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때 나의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그것은 신이 준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20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하고 한 번씩 연락합니다만은 부모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은 친구는 지금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는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에서는 월급만으로 부자 된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가지고 설사 고액 연봉이라 하더라도 그 월급을 모아가지고 채권에 투자하든지 저축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하든지 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 된 이런 경우는 많이 봤어도 월급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부자 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벤처기업 임원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까지나 월급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채권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경우는 봤어도 월급만으로 부자 된 경우는 없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다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임원 정도 되면 부자 될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을 생각하면 월급만으로 부자 된 사람 없다. 그러면 투자의 길로 나서야 된다. 종잣돈을 모으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뭔가 부동산 할 것인가 주식을 할 거냐
채권을 할 거냐, 저축을 할 거냐, 기타 투자를 할 거냐 이겁니다. 자, 부동산도 여러 종류가 있죠. 이것은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토지나 상가나 아파트나 기타 등등. 자, 그런 거고, 주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같은 경우는 주식을 저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고 그날은 한번 생각해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도록이면 주식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서 자 A, B, C, D 이 친구 후배가 있습니다. 자, A라는 친구는 서울 올라갈 때 흔히 말하는 팬티 2장, 그 다음에 뭐 옷 2벌 가지고 서울 올라간 친구인데, 이 친구는 혼자 힘으로 자 30살부터 해가지고, 이 친구는 저도 기억나는데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영등포인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 여기에서 이 친구가 영등포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제가 그때 20대 후반에 서울에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고 술 한잔 사주면서 자기 방에 하룻밤 묵고 가라 해가지고 제가 빌라 집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2층 집을 갔는데 집이 어땠는가 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 거의 한 25년 정도 됐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떤가 하면, 자, 집이, 자, 지금도 27년 정도 흐른,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억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빌라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2층 집이었습니다. 2층 집이 아니고 2층 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7월 달에 올라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었는데, 자, 옆집이 이렇게 있다, 그죠?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4시까지 저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친구는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30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그 이명박 시절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서울 전역에 구청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서울 전역에 아파트 개발, 뭐, 타운 개발된다 하면, 주말만 되면 부동산하고, 그런 아파트 단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부동산 일찍 눈을 떠가지고, 이 친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산이 잡을 때 한 40억 정도 됩니다. 일반 평범한 직장인인데. 자, 그런 친구가 있고. 자, B 하는, 사람은 제 후배인데, 이 친구는 사실 부동산에서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수 씨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감이 있는지 몰라도 최근 한 5년 만에 자산을 상당히 상승시켰습니다. 신혼집을 강서구 여기 LG 디지털파크 LG맨들이 많이 삽니다. 자, 여기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많이 늦게 결혼했는데, 자, 이 집을 전시해 주고 강동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 여기에도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상가다 사가지고, 이 친구도 최근 한 3년 만에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0억대, 40억대 정도 집이 3채 정도 될 겁니다. 자, 이런 친구가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부동산에 몰랐는데 재수 씨가 부동산에 상당한 좀 식견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한 3년 전에 막 저질렀습니다. 이래 살아서는 도저히 월급쟁이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존 집을 전세주고, 제가 기억으로는 4억 주고 샀는데 전세를 5억 나왔습니다. 5억 놓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이사를 가면서 5억을 융자내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 한 2억하고 여기 1억을, 아니죠. 이 5억을 가지고 여기 왔고, 여기에 또 5억을 융자내 가지고 이 집을 샀습니다. 이걸 10억 주고 샀고, 이거를 그때 4억 주고 이게 지금 한 10억, 2억쯤 돼 있었고, 이것도 한 11억 돼 있습니다. 이걸 8억 주고 샀죠. 그래서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자,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서울에 있는 지인들 통해서 많이 겪게 됐습니다. 자, C라는 사람도 있는데, C라는 사람은 자,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집을 그렇게 많이 사보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강남에 사는데, 자, 집을 좀 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D가 있는데, D는 지금 연락이 잘 안 됩니다만 예전에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후배였는데,
자, 제가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 어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면 2005년도입니까? 200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자 부동산 폭락설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죠. 시어씨라는 모 씨가 있습니다. 자, 제 그 후배인데 D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 이 시어씨의 말을 듣고 대구에 갔는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습니다. 고액의 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락한다. 가지고 저한테도 상당히 밤늦게 통화하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혼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한 대학 졸업하고 한 20년 더 지났죠. 30년까지 돼가는데 30년 넘었습니다. 자, 뭐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자본주의는 머니 게임이다. 그래서 자, 머니를 어디에 투자할 거냐? 자, 이게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2020년 키워드는 제가 그때 1216 대책에서 관망이라고 했습니다. 관망. 근데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다 관망은 아니겠죠. 대구 같은 경우도 소수는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하면 선택에는 반드시 자, 고통과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뭐 아무리 대부분의 사람이 관망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필요에 의해서 자,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상가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수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고통도 따를 거고 물론 잘 되면 좋습니다만 최소한 한 1년 이상의 시간이 짧게는 1년 내가 볼 때 한 2년 동안은 마음을 많이 졸이겠죠. 지금은 정부 규제도 심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2012년에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 당시에 어땠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미분양. 엄청났죠. 무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많은 자산을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구에 제일 비싼 SK뷰 같은 경우에도 제일 비쌌는 게 3억 7천 정도예요. 3억 7천. 자, 3억 7천 정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였고 미분양이 대형 평수는 엄청났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집을 사려고 하니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ABCD 자, 이 친구 선후배뿐만 아니라 후배들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한 20명 가까이가 네 지금 집 사면 자산 망한다. 한 20명 정도가 다 말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족부터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형부터 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지금은 집 살 시기가 아니다. 미분양이 그리 많은데 어떡하려 하냐. 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상당한 제가 한 6개월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6개월도 됐죠. 한 1년 가까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제 취미가 책을 많이 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 워렌 버핏의 말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대중이 공포를 느낄 때 너는 자 군침을 흘려라 이런 말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이 군침을 흘릴 때 나는 공포를 느낀다라는 워렌 버핏은 이 말을 평생의 키워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 고통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제가 집을 사면 한 1억 정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이죠. 잠도 못 자고 좀 멘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사고 나서 제가 뭔가 하면 한 1년 동안은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사고 이사 들어오는 그날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고층입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막 여기면 앞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고층이 있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밖을 내다보니까 이 세대가 거의 한 800세대 되는데 800세대 중에서 거의 한 10집 빼고는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800세대 중에서 600세대가 미분양이래. 물론 저는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막상 이사하고 나서 고층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두려움, 기쁨도 있었습니다만은 두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 힘들었습니다. 1년.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토지나 상가 쪽으로는 조금 압니다만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동안 제가 대구 전역은 아닙니다만 일부 구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뭐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청자분께서 뭐 침산동뿐만 아니라 다사, 뭐 월배부터 해가지고 동대구역 인근, 뭐 기타 등등 더 해도록 하는데 제가 올해 내로는 다 할 겁니다. 다 하고 개별적인 아파트도 한번 분석할 건데. 근데 이것보다도 제가 볼 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만일에 한 10%가 만약 원래 빠졌다. 자, 10% 내지는 한 20% 빠졌다. 예를 들면 5억 하던 게 20% 같으면 자 4억이 빠졌다. 이래 됐을 때 과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개념을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뭔가 하면 자, 이러한 석학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애덤 스미스, 자, 애덤 스미스부터 해가지고, 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틈틈이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그 다음 멜서스, 자, 인구 폭발의 연장, 그 다음에 리카트, 자, 자유무역에 대해서, 그 다음 보호무역, 프리디 리스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밀, 마르커스, 자, 왈라스, 헨리 조지, 자, 토지 사유화. 저번에 정치인 중에서 헨리 조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토지를 사유해서는 안 된다. 자, 공공재하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마샬, 그 다음 베블린, 그 다음 홉슨, 그 다음에 케인즈, 슌베트. 슌베트는 혁신을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하이에크. 저도 한 7, 8년 전에 하이에크 책도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먼. 자, 화폐의 흐름이 중요하다. 통화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자, 올린. 그 다음에 프랑코 모들리아니, 그 다음에 아마르티아 센.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원래,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인생은 벡터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20대,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대부터는 20대 후반, 30대부터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됩니다. 물론 방향성을 일찍 잡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합니다. 제주에 사업을 해가지고, 대학교 때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룬 친구도 몇 명 있습니다. 수백억 대 그런 재산가도 있고 한데, 그런 친구들은 뭔가 하면, 자, 공부를 대학교 때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자, 벡터, 방향을 잘 잡았다. 그죠?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는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은 나중에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자, 자본주의는 머니게임입니다. 자, 자본주의는 뭔가 하면, 자, 도덕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이 있죠. 도덕이나, 대한민국은 인정주의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잘 몰랐는데, 대한민국 보통 이야기하면 자유민주주의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왜 아니냐, 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자본민주주의입니다. 자, 20대 때 제 후배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자, 그때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형 알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나? 제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자본민주주의가 맞을 거다 했길래, 형, 그 말이 맞다. 민주주의란 말 속에는 자유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자본민주주의란 말을 잘 안 쓰죠. 자, 자본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월급만으로는 부자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20대, 30대를 위해서 올 1년 동안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래 선택을 하면 반드시 고통이 좀 있을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잘 되었는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당장 모르죠. 최소한 한 1년 동안은 고통의 시간, 걱정의 시간이 따를 겁니다. 선택하는 사람이 한해서 그렇습니다.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 걱정이 따른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자, 오늘 주제, 자, 2020년을 여는 1월 1일 시점에서, 자, 앞으로의 계획과, 자, 오늘의 주제에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올 1년도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그렇게 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자,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